새벽 강승우 차의 브레이크 라인에 새것 같은 흠집이 보였는데요. 그게 그냥 스크래치가 아니더라고요. 강재인은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강재인은 정비소 직원이 건넨 말을 곱씹으면서 머릿속에서 황기찬이라는 이름을 지우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진하게 번지는 먹물처럼 다시 떠올랐어요. 강재인은 곧장 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고 강미란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차 바꾸고 이동 동선 전부 바꿔 오늘부터 승우는 사내 전용차를 쓰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단단해서 강재인은 그 순간에야 자신이 겁먹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렸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끊기자마자 강재인은 정호성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호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호성은 황기찬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사설 인력들의 동선을 며칠째 추적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새벽마다 주차장을 기웃거린 기록이 눈에 들어왔대요. 정호성은 말수가 적었지만 승우 얘기만 나오면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내가 직접 본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단정하게 외투를 걸쳤어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도 강재인에게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강세리는 다른 온도로 끓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지금부터 넌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되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강세리에겐 결혼이라는 이름을 씌운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강세리는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었대요. 황기찬, 내가 나를 도구로 부른 날부터 이미 끝났어. 강세리는 몰래 보관해둔 휴대전화 하나를 꺼냈는데요. 그 안에는 황기찬이 과거에 거래처 직원을 압박하며 돈을 빼돌렸다는 암시의 통화 녹음이 들어있었어요. 확실한 스모킹 건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올가미의 끄트머리는 맞았어요. 도유경은 죄책감과 해방감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왕복했어요. 폭로를 하고 나오는 길에 그래도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스스로 다독였는데요. 황기찬이 금방 풀려난 걸 보고 무너졌대요. 도유경은 강승우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승우야, 내가 한 말이 반만 맞고 반은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황기찬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혹시 모를 걸 대비해 같이 움직이자. 강승우는 약간 경직된 목소리로 누나도 도유경도 너무 날 보호하려고만 하는데요. 나도 이 회사에서 내 발로 서야죠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강승우는 돌아서며 손에 땀이 잔뜩 배어 있는 걸 보고 스스로 놀랐대요. 두려움은 인정한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강승우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오전 9시 강미라는 법무팀을 불러 모았어요. 강미라는 차분하게 자료를 내밀었는데요. 그 자료에는 황기찬이 미란의 개인 비서에게 접근해 일정표를 빼내려 했던 정황이 정리돼 있었어요. 강미라는 해임안은 예정대로 상정한다. 다만 표 대결에 매몰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추적해라고 말했어요. 강미란이 이렇게까지 딱딱하게 말하면 그 아래 사람들은 여지없이 움직였어요. 강재인은 그런 강미란을 보며 묘하게 안심했대요. 세상에서 제일 흔들릴 때 강미란은 오히려 다부져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각 황기찬은 한 발 앞서 판을 깔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정호성이 나를 잡아넣었다고. 그럼 이번에는 정호성의 발목을 잡아야지라고 중얼거렸대요. 황기찬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운송 계약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 계약이 실행되면 강승우가 책임자로 서명하는 구조였어요. 표면상 문제없어 보이는 계약이었지만 운송 물품의 실제 가치가 기재와 다르게 부풀려져 있었어요. 적발되면 횡령의 공범 프레임이 씌워지는 교묘하고 비열한 장치였죠. 황기찬은 승우가 서명만 하면 끝이야라고 말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대요. 강재인은 그 냄새를 맡았어요. 강재인은 문서의 숫자 하나가 자꾸 눈에 걸리더라고요. 강재인은 재무팀 실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단가가 시장 시세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요. 실무자는 부속품 포함이라 그런가 했는데요 라며 우물쭈물했어요. 강재인은 그 말이 더 위험하다고 느꼈대요. 설명이 매끈하지 않을수록 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강재인은 강승우에게 달려가 오늘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마. 내 이름을 앞세운 함정일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요. 강승우는 잠깐 고집을 세우다가도 강재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점심 무렵에 찾아왔어요.
정호성이 주차장 CCTV 백업을 받으러 간 사이 주차 요원이 아침에 낯선 남자가 차를 훑어보더라고요. 번호판 사진도 찍었는데요 라고 귀띔했어요. 정호성은 즉시 번호를 조회했고 남자가 황기찬 측과 연결된 기사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정호성은 경찰 지인과 함께 남자를 추적했고 그 남자가 폐창고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뒤 바로 들어가 신병을 확보했대요. 남자의 휴대전화에는 브레이크 라인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오늘 안에 처리해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발신자는 끝자리가 -271이었고 정호성의 머릿속에 같은 패턴의 번호가 하나 떠올랐어요. 황기찬이 비밀 연락망으로 쓰던 프리페이드 번호였죠. 정호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고소장을 넣었대요. 황기찬은 오후 2시에 체포됐어요. 체포 소식을 들은 강세리는 엇갈린 감정에 휩싸였대요. 속이 시원한데도 어딘가 단단하게 굳은 표정이 풀리지 않았어요. 강세리는 스스로에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라고 말했대요. 강재인은 회의실에서 짧게 숨을 고르며 강미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모, 오늘만큼은 우리 이겼어요. 강미란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시간을 번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 냉정함이 오히려 강재인에게 버팀목이 됐어요. 하지만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더 빨랐어요. 황기찬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이틀도 안 돼 풀려났거든요. 황기찬의 변호인은 브레이크 사진이 조작일 수 있다는 감정 의뢰서를 신속히 내밀었고 남자의 진술도 갑자기 바뀌었어요. 남자는 정호성 쪽에서 돈을 주며 강요했어요 라고 말을 뒤집었는데요. 정호성은 혀끝이 말라붙는 기분을 느꼈대요. 또 돈으로 덮는구나. 분노가 뜨겁게 솟는데도 정호성은 침착을 골랐어요. 그는 강미란에게 이번엔 길게 간다. 내가 물러서면 저 사람은 영영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강미란은 한 박자 쉬고 그럼 내가 다치지 않게 선을 정하자고 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감정이 잠깐 스쳤지만 둘 다 그걸 붙잡지 않았어요. 지금은 감정보다 안전이 우선이었거든요. 황기찬은 풀려나자마자 반격을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보도자료를 뿌렸는데요. 정호성이 사적 감정을 회사 일에 끌어들여 폭력적으로 신병을 확보했다는 문구가 감겨 있었어요. 여론은 또다시 요동쳤죠. 강세리는 보도자료를 읽고 비웃었어요. 정호성 감정. 그걸 내가 입에 올려. 그러고는 서랍에서 예전에 저장해둔 녹음을 확인했어요. 황기찬이 거래처 직원을 협박하며 그 계약 승우 이름에다 올려라고 말하던 통화였어요. 다만 상대방의 신원 노출이 애매해 법정 증거로 쓰기 힘들었죠. 강세리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만들면 되지라는 말과 함께 강세리는 거래처 담당자를 직접 만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와중에 강승우는 자신이 회사의 방패처럼 취급된다는 피로감을 느꼈어요. 강승우는 강재인에게 누나, 나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것 같아서요. 내가 빠질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강재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빠지는 순간 황기찬은 우리 모두를 부숴. 내가 서 있어야 우리가 버텨. 강재인은 말끝을 부드럽게 낮추며 내가 무서운 거 알아. 근데 무서운 걸 말한다고 없어지진 않더라고라고 덧붙였어요. 강승우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눌러주더래요. 자신이 두려움을 인정해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렸거든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저녁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터졌어요. 강세리가 꺼내든 건 돈도 위협도 아니었고 진심 섞인 제안이었어요. 강세리는 담당자에게 당신도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이에게 떳떳한 어른이고 싶으면 오늘 이 자리의 기억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대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료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에는 황기찬이 조성한 차명 계좌 도면과 자금 흐름 추정표가 들어있었어요. 완벽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퍼즐을 맞출 조각들이었죠. 담당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인간이라 겁이 나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진 오게 되네요. 그 고백은 강세리에게도 낯선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밀어 넘어뜨리는 대신 누군가를 설득해 함께 걷게 만드는 일. 강세리는 그 길이 더 어렵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덜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강재인은 밤늦게 도유경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도유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인아, 내가 폭로를 했는데도 왜 이렇게 무력한지 알겠더라고.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 강제인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내가 던진 돌멩이가 물 위에 원을 만들었어. 오늘 우리가 버틴 건 그 원 때문이기도 해. 도유경은 눈가가 젖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럼 내일은 더 큰 돌을 던져볼까라고 말했대요. 두 사람의 짧은 농담은 오래된 친구들만 나눌 수 있는 체온이 있었어요. 그 사이 정호성은 혼자 남아 선택지를 굴렸어요. 정호성은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승우가 내 아들이라는 걸 공개하자. 그러면 황기찬은 법과 여론 모두에서 밀린다. 그러나 정호성은 그 선택이 승우에게 남길 평생의 흔적도 알고 있었어요. 강미란의 말처럼 상처는 공개되었다고 해서 치유되는 법이 아니었죠. 정호성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라는 건 내 이름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저 아이의 등을 미는 일이지. 정호성은 다음 날 아침 법무팀과 사설 포렌식 회사를 동시에 불러 자금 흐름 추적을 본격화하기로 결심했어요. 공개보다 증거, 분노보다 절차. 그게 오래 걸려도 끝내는 길이라고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는 짧은 공지가 올라왔어요. 운송 계약건, 전면 재검토 및 감사 착수. 문구는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어요. 황기찬은 게시판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감사. 좋아. 그럼 감사팀부터 접수처를 막아보지. 황기찬은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이어갔는데요.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정호성의 과도한 개입 프레임을 키웠어요. 엇갈리는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회사 사람들의 표정도 흔들렸죠. 강제인은 회람 메일을 보다가 문득 숨을 길게 눌렀어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흔들리는 자신을 직시해야 했거든요.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감사팀 서버에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자료 일부가 잠깐 지워진 거예요. 다행히 백업으로 복구했지만 그 사이 일부 파일의 해시값이 달라졌다는 경고가 떴어요. 증거인멸 시도. 강제인은 머리를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강미라는 즉시 외부 감사기관에 제의를 했는데요. 그 결정을 두고 사내에서는 강미란이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냐라는 말이 돌았어요. 강미란은 그 말들을 애써 무시했어요.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앞서 달렸고 진실은 언제나 뒤에서 숨이 찼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강세리가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수신이는 정호성과 강미란, 그리고 강제인이었어요. 내일 오전 거래처 담당자와의 면담 녹취를 공유하겠습니다. 차명 계좌 추적도 같이 얘기하죠. 강세리는 다음 문장도 덧붙였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황기찬을 법과 원칙으로만 끝냅시다. 내 감정 섞이면 일이 망가져요. 그 메시지를 본 강제인은 묘하게 웃음이 났대요. 오래 미워했던 이름이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법과 원칙.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숨을 고르지만 다음 숨은 더 길게 뻗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구치소를 너무 쉽게 나왔고 그 쉬움은 또 다른 뒷배를 뜻했어요. 강미란과 강제인은 증거의 길을 택했고 정호성은 오래 걸려도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준비했어요. 강승우는 이제 도망이 아니라 버팀을 배우는 중이었고 도유경은 자기 목소리가 어디까지 닿을지 시험해보려 했어요. 강세리는 자신을 모욕했던 그 말 도구를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의 도구로 있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증인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화 한 통이 강제인의 밤을 갈랐어요. 발신자는 정호성이었고 목소리는 낮고 짧았어요. 제인, 내일 아침엔 승우와 따로 이동해. 누군가 다시 접근했더라고요. 강제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내일은 우리가 판을 깔아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제인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두려움이 없진 않았는데요. 두려움이 방향을 정해주지는 못했어요. 방향은 스스로 정하는 거라고 강제인은 오늘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문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묻고 당신이 답할 차례예요. 황기찬이 어떤 대답을 꺼낼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강재인, 강미란, 정호성, 강승우, 도유경, 강세리 이 6 이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요. 그 방향의 끝에서 황기찬이 다시 구치소문을 지나가게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비열하게 빠져나갈지 그 답은 곧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알게 되겠죠. 끝을 오래 미루는 사람보다 끝을 길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결국 판을 바꾼다는 거요.